안녕하세요. 어, 올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지난해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저희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창의성과 자기이해라고 하게 되는 수업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해보죠. 지금 보시면 저는 양신혜입니다. 이름이 되게 뭐랄까 조금은 지금은 그 흔한 이름이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신혜란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는 잘 기억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이 또 저한테는 선생님들이 잘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이 신혜란 이름의 연예인들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게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는 이렇게 제 이름을 두고 떠오르는 사람, 연예인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두 명의 연예인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는 그 연령대를 조금은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처음 시간에 조금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신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바로 이 연예인을 떠올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예인이 바로 이 연예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20, 30대의, 20대, 30대의 친구들에게 가장 친숙한 연예인이죠. 그래서 이 연예인이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연예인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새 그 주말 드라마에 나오시던데요. 주말 드라마 오 상강빌라인가요? 그 드라마에 나오시는 거 봤을 때, 이 연예인을 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머님 세대가 바로 이 연예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 연예인이 드라마에 나오게 됐을 때에 그때가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학교 때에 이 연예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컴퓨터가 찍어낸 최고의 미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한 미인이다라고 그랬었죠. 이 연예인의 이름이 황신혜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할 때 이게 연예인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도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제 이름을 잊지 않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의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이 가장 큰 기대가 될 텐데요. 우선은 수업의 진행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특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G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땐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학교로 나오시면 되고요. 제 메일은 글라우베양 한메일.net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베양 한메일.net. 그러니까 특별하게 급하게 일을 물어보거나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한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G클래스에 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G메일로도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G메일로도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는 창의성과 자기이해라고 하게 되는 수업,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삼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은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주제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제만큼은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질문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게 되는 이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 기분, 그 느낌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이 코로나가라는 일구가 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게 된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질문은 내가 그 시한부 인생을 갖다가 그 병원에서 당신의 이 삶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의 인생을 언도받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이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그 당위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당위성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나는 이 길에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길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함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기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교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명호 교수가 쓴 삶은 안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해 주시고요. 이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책을 한번 꼼꼼히 읽고 영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챕터를 갖다가 꼼꼼하게 읽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성찰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표지에서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얼굴인 것은 분명히 첫눈에 봤을 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이 되게 일그러져 있죠. 그래서 뭐 피카소가 그린 작품인가? 라고 하게 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특별하게 이 그림을 부탁을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이 한 얼굴 안에 공존하고 있는 듯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존하고 있는 얼그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큰 제목 옆에 아주 자그마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거기에가 그 작은 글씨가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죠. 나는 누구이며 왜 사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서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지금 대학이라고 하게 되는 첫 출발선상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던지며 그 답을 서로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학사 일정이 15주, 그러니까
이 15주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 지점을 우리는 8주 차로 보게 되는데 이 8주 차에 중간고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8주 차에는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한 주 앞에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7주 차에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7주 차에 중간고사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주차서부터 3주차, 5주차 이렇게 홀수로 다가게 되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은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 서로 우리 얼굴을 보고 서로의 대학생 간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비대면일 때는 동영상을 G클래스에 탑재하게 되는데 그 G클래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 중간고사가 30%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30%, 출습부가 20%, 그리고 나머지 20%가 있게 되는데요. 그 20%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미 제가 소개시켰던 바로 책, 교재를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각 챕터별로는 아주 조그마한 소제목 말고요. 큰 챕터별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그것에 대한 느낀 점, 그 다음에 느낀 점은 글로 써서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각 챕터별로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한 줄 내서 두 줄 이상, 두세 줄 정도 느낀 점을 갖다가 적어주시면은 그것을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각 챕터별로, 큰 글씨의 챕터별로, 그래서 12개의 챕터가 지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2개의 챕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글씨,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고통에 관하여,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 이 각각의 큰 챕터, 이 챕터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두세 줄 정도의 느낀 점을 적어주시고, 느낀 점 적는 게 좀 그러면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느낀 점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한 주 전, 그러니까 14주차에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14주차에 과제는 제출을 하고 그때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4주차에는 과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G클래스에 탑재하셔도 되고, G클래스가 구글 클래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구글 클래스로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그리고 과제 및 소통 20%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 출석 기준은요. 90% 이상을 시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0%에서 80%가 시청이 될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결석 처리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강의 일행은 9시부터 시작해서 바로 12시가 딱 되기 전에,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 바로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에 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동영상 시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출석 점수가 20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출석 점수 20점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결석 1회가 되면 점수 2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이 되게 되면 벌써 1점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결석이
4번이 되게 되면은 4주가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거는 성적하고 상관이 없이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F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결석이 4번 이상이 되지 않으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 가운데에 이 출석이 되지 않아서 출석은 너무 시험이든 과제 이런 거 상관없이 출석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이수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물과 소통하는 거 20% 잊지 말고 그것은 14주차. 안 그러면은 14주차에 그 G클래스에다가 올리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13주차에 저희가 만나니까 그때 대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출석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럼 뭐죠?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그러니까 그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 수업이, 빠지게 되도록, 그 대면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에 빠지게 됐을 때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그것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시합 참가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일 그 강인함을 강연하고요. 그 다음에 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까지 5일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의 경우 해갑 1일이고요. 결혼은 본인이 결혼하게 될 때는 5일, 그리고 증명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전후로 3일 이내에는 증명검사 등 그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군 재교육 훈련 기간도 당연히 수석 인정이 되죠. 기타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친장이 인정한 경우가 출석 인정을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감기로 인해 가지고 감기로 인해서 진료를 받게 됐다는 거 몸이 아플 수 있죠. 당연히 어떤 아분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몸이 아프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진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감기 몸살로 인해서 감기 물살로 인해 가지고 그 받은 처방전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되게 그렇게 뭐 어떻게 진짜 아픈데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없냐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아프기 때문에 그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동영상으로 시청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대부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수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 프롤로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영상까지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상까지 들어야지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완료되니까 두 번째 영상 잊지 말고 그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든 영상 시청이 될 텐데요.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